안녕하세요. 올해 30년차 신경과 교수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평생 기억하고 실천하면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릴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뇌출혈 그리고 혈관 건강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들으실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1. 뇌출혈의 정의와 작동 원리, 시니어 발병 통계. 뇌출혈은 머릿속 혈관이 터져서 피가 뇌 속으로 스며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이 병의 무서움은 발병 순간부터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고 그 손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뇌 조직 안으로 퍼지면서 주변 세포를 압박합니다. 압박받은 세포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손상 부위가 운동을 담당하는 곳이면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를 담당하는 곳이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하면 호흡과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이 질환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고혈압성 뇌출혈입니다. 오랜 기간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터뜨립니다. 둘째는 동맥류 파열입니다. 뇌혈관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터져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외상, 혈액 질환, 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시니어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주원인입니다. 국내 보건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약 13만 15만 명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중 20%에서 30%가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8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30대보다 발병 위험이 34배나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출혈 환자의 40% 이상이 발병 첫 달 안에 사망한다는 점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통계 속 숫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인의 식습관과 혈관 건강, 나트륨 지방 가공식품 실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혈관 건강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해로운 점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섭취량은 4g를 훌쩍 넘습니다. 즉, 권장량의 2배 이상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많아지는 이유는 음식 문화에 있습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장아찌 등 발효와 저장을 위해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 많죠. 게다가 외식 메뉴, 특히 라면, 짬뽕, 찜닭 같은 음식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약 1700mg 들어 있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시면 하루 권장량의 80%를 한 끼에 먹는 셈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에 부담을 줍니다.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510 mmHg 정도 내려갑니다. 이 정도 차이는 뇌출혈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문제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에 기름때를 남겨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삼겹살, 치킨, 튀김, 과자, 빵, 마가린, 인스턴트 음식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벽에 지방이 달라붙습니다. 반대로 혈관에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합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 적고 불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의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에는 나트륨과 나쁜 지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을 볼 때는 가급적 가공도가 낮은 신선식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생활 팁을 드리자면 국물은 건더기만 먹고 절반 이상 남기세요. 김치는 하루 23쪽 정도만, 젓갈과 장아찌는 밥 반찬이 아니라 양념처럼 조금만 쓰세요. 라면을 먹을 때는 스프를 절반만 넣어도 맛은 충분합니다. 3. 기름 낀 혈관과 동맥경화의 진행 과정, 초기 증상. 혈관에 기름이 낀다는 건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칼슘, 노폐물이 쌓여 플라크를 형성하는 현상입니다. 이 플라크가 커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결국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힙니다. 동맥경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십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젊었을 때부터의 식습관, 운동 습관, 흡연 여부, 음주 습관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처음 받아보고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식습관 개선과 운동,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이유 없는 두통,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시야 흐려짐 등이 반복된다면 혈관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첫째, 나쁜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뇌출혈의 관계, 관리 전략. 여러분,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고혈압을 이야기합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합니다. 집에서 물을 쓰는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강한 수압이 걸리면 오래된 배관은 결국 갈라지거나 터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혈압이 140/90 mmHg 이상인 사람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뇌출혈 위험이 46배 높습니다. 특히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처럼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혈관 내벽이 점점 약해져 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 속 당분이 혈관 내벽 단백질과 결합해 당화라는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딱딱하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이상이 생겨 동맥경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비당뇨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약 1.52배 높습니다. 고지혈증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입자가 혈관벽 틈새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혈관이 높은 혈압을 받으면 터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 아침 저녁에 재고 혈당은
공복과 식후 2시간 값을 확인하세요. 콜레스테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체열 검사를 통해 수치 변화를 추적하세요. 둘째, 식단을 조절하세요. 고혈압에는 나트륨 줄이기, 당뇨에는 당지수 낮은 식품, 고지혈증에는 포화지방 줄이기와 불포화지방 늘리기가 핵심입니다. 셋째,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이 세 질환 모두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추천합니다. 넷째, 약물 복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약은 습관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꾸준히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계절별 혈관 건강 식단, 음식별 혈관 청소 효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계절별로 적합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계절에 따라 혈압, 혈류, 대사 속도가 달라집니다. 겨울은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때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시금치, 미역, 다시마, 바나나, 고구마가 좋습니다. 봄에는 일교차가 커서 혈압 변동이 심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우니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파프리카가 좋습니다. 여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수박, 참외, 오이 같은 수분 함량 높은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또한 혈액 점도를 낮추는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세요. 가을은 활동량이 늘고 식욕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견과류, 버섯류, 제철 생선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을 공급하세요. 특히 가을 전어, 꽁치,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음식별 혈관 청소 효과도 기억하세요.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가 엉기는 것을 막습니다. 양파는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혈관 노화를 늦춥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혈중 지방 산화를 막아줍니다. 육신이어 맞춤 운동 루틴과 실천 방법, 안전 수칙. 운동은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맞는 운동과 위험한 운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듯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고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과 심폐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필수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아령 들기 등은 근육량을 유지해 혈당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은 혈관의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안전 수칙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로 혈압을 측정하고 너무 높으면 운동을 미루세요. 갑자기 무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운동 중 어지럼증,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쉬세요. 생활 팁으로는 TV 보면서 가벼운 스트레칭, 집안일 하면서 계단 오르기, 손주와 공놀이 하기 등 운동처럼 느껴지지 않는 운동을 생활 속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7. 정기검진의 종류, 검사 해석법, 국가검진 활용. 혈관 건강관리는 정기검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진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는 취침 전 앉아서 5분간 안정을 취한 뒤 측정하세요. 하루 수치의 평균을 기록해두면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100mgdl 이하,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60mgdl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가 좋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 양쪽 혈관의 두께와 막힘 정도를 확인합니다. 내막이 1 이상 두꺼워졌다면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뇌 MRI와 MRA는 뇌혈관의 협착, 동맥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라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만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무료 검진이 가능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 검사 외에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경동맥 초음파, 뇌 MRI, 심장 초음파 같은 심층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스트레스와 뇌혈관 건강, 심리 요인과 관리법.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관이 수축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한국인 스트레스 지수 조사에서 60세 이상 인구의 42%가 일상 스트레스가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가족 돌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호흡 명상입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추고 5초 내쉬는 5-5-5 호흡법은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 봉사활동, 취미 모임은 우울과 불안을 완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을 매일 30분이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은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구예방 성공 실패 사례 비교, 생활 습관 변화의 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8세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약을 거부하고 식습관 개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겨울에 눈을 치우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출혈량이 많아 수술 후에도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반대로 72세 김모 씨는 10년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싱겁게 먹으며 주 5일 빠르게 걷기를 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경동맥이 30% 좁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진행이 멈춰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건강하게 활동하며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입니다. 하루 한 끼 라면을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쓰고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10 종합 정리, 평생 실천 건강 습관, 실천 다짐과 인사.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출혈은 시니어에게 치명적이지만 철저한 예방으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나트륨과 나쁜 지방을 줄이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는 필수입니다. 넷째, 계절에 맞는 식단과 운동 루틴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대응하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는 반드시 관리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5년 뒤, 10년 뒤에 내 몸은 분명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혈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이 습관을 평생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